누군가를 만난 뒤 이유 없이 기분 나쁘고 알아놓은 적이 있나요? 그건 단순히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 몸이 그 사람을 거부하는 명백한 생존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병이 되는 관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인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리가 지끈거리고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닙니다. 험한 말이 오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기분이 더럽고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밤새도록 이불 속에서 생각나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그냥 성격이 좀 안 맞아서 그래, 내가 예민해서 그래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무서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감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영혼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비명소리입니다. 60대,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에게 사람 스트레스는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고 견딜 때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젊을 때야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흐르며 뇌혈압을 올리고 면역 세포를 파괴하고 심지어 뇌세포까지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은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비싼 영양제 챙겨 드시고 매일 아침 운동하면 뭐합니까? 만나면 독을 뿜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지금까지 그 인연을 놓지 못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이럴 겁니다. 그래도 옛날부터 알던 친군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좀만 참으면 둥글게 넘어가는 걸.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평생을 그렇게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주변의 평화를 위해 나를 죽이고 참아오셨으니까요. 여러분은 바보 같았던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선량했고 의리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만하셔야 합니다.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두자 하면 결국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가 썩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남은 인생을 향기롭고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썩은 사과를 골라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일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핑계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당장 끊어내야 할 5가지 최악의 인연을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내 전화번호부 속에 숨어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남을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당신의 귀한 시간을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내 인생을 갉아먹는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정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 혹시 내 주변에 가면을 쓰고 숨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냉정하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사람은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불평을 쏟아내는 감정의 하수구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전화벨이 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액정에 뜬 그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반가움보다는 가슴이 턱 막히고 저절로 한숨이 나오진 않으신가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고, 내 팔자야. 로 시작해서 며느리 흉, 남편 욕, 자식 걱정까지 일절로 끝나는 법이 없이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분들 꼭 계시죠.
이분들의 특징은 기승전 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건강하니 다행이지라고. 위로를 건네도 그들은 건강하면 뭐에 돈이 없는데 라며. 기어코 끝을 부정적으로 맺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해결책이 필요해서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본인 마음속에 쌓인 오물과 쓰레기를 쏟아부을 대상, 즉 감정의 쓰레기통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다 받아주니까 쓰레기통이 너무 편해서 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바이러스가 옮듯이 그 사람의 우울과 짜증이 고스란히 내 뇌로 전이되는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60대 지인 한 분은 매일 아침 며느리 흉을 보며 1시간씩 징징대는 친구 때문에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셨어요. 어느 날 몸이 아파 전화를 못 받았더니 그 친구가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으신 거죠. 아, 내 두통의 원인이 너였구나. 그 친구를 끊어내자마자 거짓말처럼 두통약이 필요 없어졌다는 이야기,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유형은 평소엔 소식도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밥 한 번 먹자는 빈말조차 없다가 불쑥 연락 오는 사람들 있죠. 친구야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하고 들어보면 10중 8구 본인 자녀, 결혼식이나 부모님 장례식 아니면 돈이 급할 때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참 염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푼 호의를 마치 본인의 권리인 줄 압니다. 모임에 나가도 지갑을 여는 속도가 항상 남보다 느리죠.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다음에 내가 거하게 살게. 말하지만 그 다음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오고 가는 정, 즉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받기만 하려는 테이크 앤 테이크 유형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을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빼쓰는 인맥 통장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퇴직 공무원이셨던 한 선생님의 사연이 기억납니다. 40년 된 술 친구가 있었는데 늘 지갑을 안 가져와서 본인이 밥값을 다 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수술비가 급해 딱 한 번 돈을 부탁하자 우리가 돈 거래할 사이는 아니잖아 라며 단칼에 거절당했답니다. 그때 뼈저리게 후회하셨다고 해요. 나는 친구를 사귄 게 아니라 돈으로 호구를 잡히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세 번째 유형은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웃으면서 칼을 꽂는 질투 많은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칭찬하는데 돌아서면 묘하게 기분이 나쁜 사람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어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 어머 축하해. 근데 요즘 그 회사 구조 조정 심하다던데 괜찮니? 라며 은근슬쩍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들을 왜 조심해야 하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남의 불행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심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행해야만 본인이 위안을 얻는 아주 위험한 심리 상태죠. 어떤 분은 이웃집 여자와 언니, 동생하며 지냈는데 남편과 여행을 가거나 새 옷을 살 때마다 그 이웃이 팔자 편해서 좋겠네 라며 비꼬더랍니다. 나중에는 자녀들 험담까지 하고 다녀서 큰 상처를 받으셨죠. 기억하세요. 질투는 늙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둘수록 여러분의 행복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네 번째는 선을 넘는 사람들 통제하려 드는 오지랖 넓은 유형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치고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옷 입는 스타일부터 김치 담그는 법,
심지어 다 큰 자식, 교육 문제까지 사사건건 지적하고 가르치려 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선을 모릅니다. 조언과 간섭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례함이 있죠. 심리적으로 보면 상대를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제하고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아주 오만한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60세 넘어 댄스 스포츠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오랜 친구가 대뜸 면박을 줬답니다. 나이 먹고 춤바람 났니? 남사스럽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점잖게 등산이나 다녀. 그 말에 상처받아 춤을 그만둘 뻔했지만 다행히 깨달으셨죠. 내 인생의 즐거움을 평가할 자격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는 것을요. 결국 그 친구를 멀리하고 지금은 댄스 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행복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과거에 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바짓가랑이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가 무슨 영어를 배우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잖아. 라며 30년 전, 40년 전의 과거를 계속 들추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만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불안한 겁니다. 마치 바구니 밖으로 나가려는 개를 다른 개들이 집게발로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던 70대 할머니가 뒤늦게 한글 학교에 등록했을 때 동네 친구들이 그 나이에 글 배워서 어디다 쓰게. 유세 떨지 말고 고스톱이나 쳐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글을 배웠고 결국 수필집을 펴내 작가가 되셨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친구들 말 듣고 주저앉았으면 내 인생은 까막눈으로 끝났을 거야. 날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여. 제2부에서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사람들 듣다 보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몇몇 있으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저런 사람인 걸 몰랐던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여태껏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질질 끌려왔을까? 하고 말이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던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면서도 참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마라, 둥글게 사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배우며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거절하거나 밀어내는 일을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관계를 끊으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섰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상처받고 내 속이 문드러지는 동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정말 배려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나에 대한 방임이자 학대입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천사이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무심한 주인이었던 셈이죠. 이제는 그 착한 가면을 벗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고립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나 정말 혼자가 되는 거 아닐까? 나이 들수록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연락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밉상인 친구라도 옆에 붙들어 두고 싶은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참 무서우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여럿이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훨씬 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느니 차라리 혼자서 맛있는 반찬에 밥 한 공기 편하게 먹는 게 100번 낫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건 외로움을 달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연장하는 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발목을 가장 단단히 잡고 있는 건 바로 시간이라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안 지가 30년인데 초등학교 동창인데 어떻게 끊어? 우리는 함께 보낸 세월이 길면 그 관계가 귀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들어간 본전 생각 때문에 손해볼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이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아이고, 이 물이 30년이나 된 귀한 물인데 마셔야지 하고 드시겠습니까? 아니죠. 썩은 물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당장 버려야 탈이 안 납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오래되었다고 다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묵을수록 깊어지는 장막 같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오래될수록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관계도 있는 법입니다. 30년 지기라는 타이틀 때문에 남은 30년의 인생을 썩은 물 마시듯 고통스럽게 보내실 건가요?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으셨고 베풀 만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지키는 현명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서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싸우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아주 우아하게 이 악연들을 정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지혜로운 기술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절의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이 절교를 선언하며 감정을 쏟아붓지만 그것은 하수나하는 짓입니다. 상대에게 반격할 기회만 줄 뿐이죠. 고수는 결코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수함처럼 조용히 가라앉을 뿐입니다. 연락 횟수를 서서히 줄이고 답장은 최대한 늦게 하십시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그레이 락 기법을 쓰는 겁니다. 당신이 재미없는 돌덩이가 되면 상대는 스스로 지쳐서 떠나갑니다. 바쁜 척하며 거리를 두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아끼는 가장 지질하지 않은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괴롭히는 대상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저 길가에서 짖는 강아지 혹은 배경화면에 떠다니는 투명 인간이라 생각하십시오. 그가 아무리 독서를 내뱉어도 그것은 그저 공기를 타고 흐르는 소음일 뿐입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움도 결국은 관심이니까요. 마음속에 단단한 유리벽을 세우고 그가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의 평온을 절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무관심이야말로 무례한 인간을 향한 가장 잔인한 처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인연이 나간 빈자리를 직시하십시오. 사람들은 관계가 끊기면 외로움이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감옥에서 막 출소했을 때 느끼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즉 고독력을 기르십시오.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리고 단호하게 나를 지키는 법. 이 기술을 손에 쥐는 순간 당신의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고요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오셨습니다. 나를 갉아먹던 사람들을 걷어내고 관계의 무게를
덜어낸 지금 당신의 곁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텅 빈 것 같아 허전하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개가 걷혀야 비로소 길이 보이듯 나쁜 인연이 사라진 뒤에야 우리는 진짜 내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떠들썩하고 화려한 관계 속에 가려져 있던 소중한 얼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 박수 치는 사람보다 내가 바닥을 칠 때 묵묵히 손을 잡아주던 배우자 혹은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버텨온 나 자신 말입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밖으로 쏟는 대신 이 소중한 존재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내 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더 다정하고 나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조금은 이기적인 삶을 권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남의 눈치를 보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스스로 감내해 왔습니까? 이제는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평온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내 곁의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남에게 주는 배려는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 남은 마음을 오롯이 당신을 돌보는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며 이제는 그래도 되는 나이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를 뽑아낼 때는 마음이 아프고 고될지 모르지만 그 수고로움 끝에 비로소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한 관계라는 잡초를 뽑아낸 당신의 정원에는 이제 고요한 평화와 자존감이라는 꽃들이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생의 해질녘 당신의 정원에는 오직 향기로운 꽃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소음이 아닌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남은 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채워가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는 더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